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1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뭐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개가 저는 상관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뭐 보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타스 통신을 보니까 호주와 영국은 군함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잘랐고, 지금 일본도 뭐 국제법상에 일본은 사실 난감하죠, 보내기가. 그 자위대라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한테 압박을 넣는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중국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도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청해 부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을 이제 내린다기보다는 지금의 주변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세계의 반응을 봤을 때는 트럼프의 말에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지금 집적거리는 것으로 해서 국내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지금 40%에 딱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 39%인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가 지금 미국 내부 여론이 좋지 못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트럼프 지지가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하루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처음에 이란하고 문제가 시작됐을 때 금값하고 은 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일부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전쟁이 끝났다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김민석 총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고, 현재는 뭐 유엔과 관련된 일,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를 만나고 트럼프까지 20분간 면담을 했어요.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좀 유엔에 볼 일이 있고, 좀 이따 제네바 갈 거예요. 이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엔 AI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간다? 언론의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정부가 그것을 이렇게 빌드업해온 과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출장 가기 하루 이틀 전에 김민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AI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이란 일반화라는 부분에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우크라이나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부 다 멈춰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연기가 다 됐어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인 위기가 발발하고 있는데, 이어지고, 거기다 우크라이나전은 끝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쟁이 거기에 얹혀지게 된 상황인데, 전 세계의 기구들이, 전 세계 기구들이라는 것은 그 기구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멤버잖아요. 전 세계가 AI로 갑자기 넘어간다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국이 유치한다고 하면은 그걸 주겠느냐? 일단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모은다고 하더라도 AI라는 미래의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쟁지가 올라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을 유치한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대국민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준비한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대뜸 그 이유를 들어서 김민석이 미국에 갔다. 이 중요한 시점에? 아니다, 이것은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김민석이 맡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다. 트럼프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계속 궁지로 물리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더 강하게 하게 돼요. 자, 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타스 통신 잘라서 말해.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론은 이렇게 보도해줘야 돼요. 청해부대에 보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재 이재명한테 압박이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다고 봅니다. 곤란하니까.
다까이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보니까 뭐 트럼프 7개 국가를 언급했다. 정확하게 거명은 안 했지만 어제 이야기는 5개국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우리 포함되어 있었죠. 중국하고. 중국 이거 포함된 것은 상당히 각별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양수 겸장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서방권 같은 경우는 호주, 영국, 프랑스는 눈치를 보다가 의견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빠지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안 간다는데 나 혼자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다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걸 봤을 때 7개 국가 중에 호주가 포함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호주는 언급 없었잖아요. 근데 5개국 이야기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이렇게 5개였죠. 네. 그 다음 호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좋은 정보죠. 호주 군함 안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잘랐고 장관 명의로 나온 거고 그 밑으로는 영국 총리도 국내 보도를 보니까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자막에 실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영국 수상 군함 파견 거부했다라고 딱 잘라서 타스에서 나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면 프랑스도 안 보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네. 이런 보도는 이때까지 제가 타스를 지금 여러 해째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뻥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속보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 5개 국가가 아니고 추가가 된 2개의 나라가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일단 먼저. 그 중에 하나는 호주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타스 통신을 보니까 트럼프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이거 적반하장이죠. 이란에 파병하지 않으면 나토 미래 좋지 못할 것. 이건 해보는 소리예요. 예. 지난번에 하다가 다 거부하다가 영국이 그래 항공모함 보낼게 했더니 올 필요 없다. 전쟁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트럼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게 이제 거의 조금만 지나면 일반 언론도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이미. 예. 거의 뭐 조사모사에 극한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거는 이제 끝났다, 거의 다 돼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용납이 안 되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자, 호주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독립기 그대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게 대문 기사예요. 오늘 지금 타스에. 이것도 우리가 대문 기사로 처리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속보로 호주 거부 이렇게, 영국도 거부, 영국 거부한 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도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왜?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고, 미국이 유럽을, 나토를 다, 파헤쳐놓고 자기들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진심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그냥 흙탕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안 보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담당 장관이 뭐냐면은, 인프라하고 교통장관인데, 우리말로 하면 국토부 장관이네요. 여자네요. 캐서린 킹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는 UAE에다가 항공기를 보내겠다. 이 항공기도 전투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예. 자,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청해부대가 보낼까? 그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안 가는데 우리만 혼자 간다? 이게?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지금 없는 상태고, 불법이죠, 사실은. 네. 일본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단지, 중국과 한국을 대비시킨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친합니다, 아주. 예. 그런데 왜 중국이 이란하고 사우디로 화해를 시켰거든요. 재작년인가 3년 전에. 그리고 둘 다 브릭스에 가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중국에다 불러다 놓고 두 나라를. 아니죠, 이거는. 단지 때는 국제적인 현안에 있어서 뭐 호주, 영국, 프랑스 안 온다는 것은 트럼프 예상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국이 파트너로 구상이 된다는 거, 공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기름값 명목으로. 예, 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판을 혼자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타스통신. 트럼프가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왜? 불법적인 공격이었으니까. 예. 자, 협상은 전혀 고려 안 해. 이런 것을 또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앞뒤 뜯어보면은 상당히 애매해요. 말이. 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이 순순히 물러나면서 잘못을 깨닫는다?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만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지만 미군을 굴복시켜서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서 전쟁 배상금으로서 보상을 치르게 하겠다. 이거는 또 비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협상을 전혀 고려 안 해? 그가 옛날에 협상 고려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그 말한 장본인이에요. 우리 핵 농축한 것을 민수용 목적으로 쓰자. 공격을 멈춰야지 협상을 하지. 이런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전술적인 언급이다. 열려있다, 모든 것이.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다. 다 탄일 수 있다. 단지 자기들이 쫄아서 안 다니는 거다.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봉쇄 시도라고 했지 봉쇄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트럼프 엄청나게 영리해요. 네. 자,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란 외무장관, 좀 전에 그 사람이 아르가치죠. 아라치.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3국이 요청 시 호르무즈 통행 가능.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건 여지를 열어놓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타스통신 내용 다 보면 이것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면서 박자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김민석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감이 들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잡히죠.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 세계가 중재를 해서 이것을 다 해소한다. 그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 첨예하게 지속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푸틴이 이야기한 그거랑 그것이 중심이라고 봐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정인으로서 쓰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러시아 들어오고 중국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 둘이 들어온다는 게 크죠. 자, 푸틴의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 조치를 계속 해제하고 있어요. 그게 해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나라 간에 거래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제수출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나의 적대국이 아니라 다극화 세상의 한 파트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중국 보고 대뜸 군함 보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중재는 한국이 한다. 김민석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예. 누구도 그렇게 풀이를 안 하니까. 예. 안 그러면 그냥 혼란과 케이아스 그 자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미 해병 2,500명 중동에 정파한다. 이러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MBC에. 이거는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나? 보내보려고 하세요. 예, 예.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침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항에서, 자, 오키나와에서 간다고 그랬어요? 오키나와에 큰 병력이 있으니까 그래, 미 해병대가. 부산항에서 두바이까지, 그 호르무즈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까지, 이란까지 거리라고 대충 짐작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해상 항로의 거리는 11,000에서 12,000km다. 거리가. 비행기로 가면 7,000km인가 그렇더라고요. 싱가포르 인도양을 거쳐 수에즈 운하로 가는 어쩌고저쩌고 상에 위치하며 운항 선박의 속도와 기항지에 따라 보통 20일 내외가 예상이 된다. 자, 군함은 이거보다 2배 빠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0일은 걸려요. 네. 10일 되겠느냐 이게? 아직 내부적 결정도 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2,500명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폰만 잡는 거예요, 폰만. 그러니까 이것은 인위적인 뭐라고 할까?
갈등의 조성이에요. 불지르게 하는 거죠. 말로만. 더더욱 엄청 이제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확신으로 가는 거죠. 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계속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지? 자, 2003년에 이라크 침공 때 연합군은 3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중에 미군이 25만 명이었다. 91년 걸프 전쟁에는 50만 명을 동원했다. 자, 지금은 얼마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 20만 원 동원해야 되겠죠? 이라는 전쟁 준비만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빈자의 무기들이 고급 무기를 대체하고 맞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드론 같은 거. 그죠? 어제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사이버 테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기차 철도망을 마비시켰다. 그 상당히 능하거든요. 이란이 그런 거에. 자, 그런데 2,500명의 해군을 저희 해병대를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걸 하려면 벌써 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함정 실어 나르고 훈련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조금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다 허풍이라는 거죠. 예, 2,500명 어디 갖다 붙일 건데요? 30만 명, 50만 명이 동원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다 받고 중동 지역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뭐 공항이면 공항, 항구면 항구 인프라를 다 지원했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때인데 주저 하면서 비전투 병력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청해부대를 보낸다? 호주가 왜 군함을 안 보낸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하면은 엮일 수 있다는 게 전투에. 왜? 함정이 군함이니까. 근데 우리가 청해부대 보내겠습니까? 다들 다 아무도 안 간다는데? 아니죠, 이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폰만 잡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한국도 발 담글 수 있겠다. 마지막까지야 우리는 발 담그는 신용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예. 자, 김민석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런 게 떴더라고요. 오마이 TV에서, 오마이 뉴스에서. 자, 지금 워싱턴 DC에서 아마 지금 이건 아마 지금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에서 한 것 같은데, 예, 뉴욕에서 해외 순방 중인 국무총리가 간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처음이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희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렸죠. 이게 10몇 년 전인지 20몇 년 전인지 마지막에 한 번 있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50일 간격으로 이틀 만에 수십 년 만에 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영상으로 간부 회의까지 했어요. 이러니까 김어준이 오해한 겁니다. 이걸 보고. 예,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UN AI 허브 유치 사업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면 모르시죠? 저도 몰랐고 언론도 몰라요. 그래서 통상 때문에 갔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갔어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할 때냐고요. 전 세계가. 아니죠. 전 세계 에너지 체계의 전환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여러 해 늦춰졌거든요. 이 와중에 이걸 동시에 한다고? 이게 전 세계 나라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엔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이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이 없겠습니까? 이게 너나 하겠다고 그러죠. 엄청나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잖아요. 국민한테 홍보도 안 돼 있고 출장 가기 이틀 전에 이야기했어요.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에 팀을 만들었다. 간다. 내가 가면 되는 겁니까? 다? 유엔이 기다려줬다가 오케이 땡큐 제네바까지 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처음 한 게 뭡니까? JD 펜스 만나고 그 다음 트럼프 만나서 북한 이야기만 했다잖아요. 20분 동안. 이게 이 출장 목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공식적인 지금 일주일간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일주일간의 자리를 비운다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출장이 이 목적이 그러한데 이남뉴스는 조회수가 200개가 안 되고 오마이뉴스도 1000개가 안 돼요. 그리고 막상 날아가자마자 한 것은 벤스 미 부통령을 만날 것 같다. 이 전자신문의 기사도 보면은 AI 이야기가 없어요. 벤스 미 부통령 만날 것,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대미 투자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기자들도 몰라요. 네. 근데 김일성은 가서 벤스 만나고 그다음 트럼프 만나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대화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해. 그걸 왜 한국한테 물어요? 한국은 지금 접촉 창구가 다 끊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후에 이재명의 얼굴이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시기였어요. 미국이 물론 그 전에 이제 김정관이 가서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란, 미국 이 패키지로 해결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들 나라를 천지개벽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그리고 글로벌 어떤 물류망에 잘 편입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줬고 트럼프도 오케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간 게 뭡니까? 5개 나라, 7개 나라 군함 보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 딱 거부하죠 지금. 시간 벌기라는 거고, 그 김민석의 출장 일정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뭔가를 조율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AI 때문에 갔다 택도 없는 소리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AI 전 세계 표준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아직. 이제 갓 AI가 힘을 받고 있는 차원이에요. 하면 좋죠. 그렇지만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넙죽 주겠다? 언론의 관심도 낮고 국민적 관심도도 낮은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나 유치하려면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우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까? 출장 가기 이틀 전에 발표한 거거든요. 조회수 200, 1000. 이하고 뭘 하겠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푸틴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제일 크다고 봅니다. 푸틴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란 것과 우크라이나 것을 같이 종전시키자. 그렇지만 서로를 못 믿는다. 서로를 못 믿는 것을 지금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미국 못 믿는다. 죽을 때까지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보건대도 트럼프가 이란에 관련해서 말을 바꾼 게 몇 번입니까, 지금?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푸틴이 말하는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들이 쫙 가가지고 다 인정해 주자. 거기에는 러시아도 들어있고 중국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지 유엔 상위 미사국 정도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들고, 지금 이거 김민석이 하는 부분은 뭔가 국제기구의 변화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AI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유엔의 어떤 개혁이나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스스로 말한 바가 있죠. 피스 커미티, 평화위원회 같은 거. 러시아 오케이 했죠. 그러면서 그 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손길을 뻗치는 거잖아요. 영국, 프랑스 노 할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국제기구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유엔이 혼자 뭐 AI 센터를 한국에 만든다 하더라도 의미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수순을 봤을 때는 그거를 위한 준비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도 아니고. 그렇지만 국제적인 뭔가를 이끌어내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적대 관계를 해소해서 막힌 혈로를 뚫는다. 기존 전쟁에서 평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김민석을 만나 놓고 오히려 강도를 높이는 거죠.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풀어져야 되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일은. 예. 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차기 대권 주자를 위한 후계 육성 훈련이다. 자, 이게 이제 김어준이 생각하는 어떤 범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발끈한 거잖아요.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 그가 뭐 김어준이 하는 사이트가 뉴스 공장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것은 김민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기거든요.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그런 의도를 비췄다. 그런 의리가 형성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줄서기가 되거든요. 바로 견제가 들어오고 그리고 왜곡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김어준도 말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김민석은 당연하게 비판적인 의사를 표명할 입장이 있다고 봐지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강훈식, 이재명은 똘똘 뭉친 지금 강력한 팀이에요. 예, 이거는 뒤에 북한 문제 해결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강훈식은 강훈식의 일을 하고 있고 강훈식은 뭐 대북 창구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전략, 경제, 협력 특성과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은 미국 일을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고 그냥 셋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일을 쭉 또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뭔가가 이게 김민석이 출장 말에 했던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조인식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큰 시사점은 나온다. 예, 이렇게 간다라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뭐 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푸틴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예전에 C5, 코어 5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거랑 평화위원회랑 엮어보세요. 그리고 푸틴이 이야기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종전을 확인해 줘야 된다. 정인으로서. 이게 북한이 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는 지금 김민석이 트럼프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죠. 정점이니까. 예. 자,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짙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